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노동 탄압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민주노총이 2월 1일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차,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도 모자라 법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수요일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환노위원장이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15일째 광주광역시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왜 농성을 하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배달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1월 27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민주노총이 아니겠죠?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아보고 2월 1일 결의대회까지 안내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노동자 서민보다는 1%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기업들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저항하는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전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이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권에 민주노총은 지난해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투쟁해왔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압을 넘어 노동자와 서민을 지키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노동자들을 기업의 입맛대로 쓰고 버리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2월 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1% 재벌만을 위해 일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 임금 및 일자리 쟁취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1% 부자를 대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99% 노동자, 서민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2월 1일 노동 탄압을 멈추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함께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의대회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진행됩니다. 결의대회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반노동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알려낼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엄격한 법 집행이 아닌 봐주기식 집행으로 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법 자체도 무의미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노동조합,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만들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제대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산안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과 추모 문화제를 개최해 법의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 시민사회 단체가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선전전, 고용노동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년 된 이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기업의 살인자들을 살인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윤석열 정권과 전면적인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건설노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적이 없었다며 고용노동부의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필요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건설 노동자 7,5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업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되느냐는 질문에 68.6%가 다소 도움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개혁 추진에는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를 다시 또 추가 연장하려고 한다는 것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법을 더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면 적용,
또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의 법 개정 투쟁도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처벌받은 사용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TF를 구성해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계약을 막아내고 법 전면 적용과 법 강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조법 2, 3조 개정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노위원장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발표하고 반드시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조법 2, 3조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하여 노조법 3조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노동자들의 분노를 크게 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과 처절한 투쟁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처리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환노위원장을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1월 임시국회 내에 노조법 2, 3조 개정이 처리가 안 된다면 국회를 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당으로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르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빠르게만이 아니라 이미 판례에서 확인되듯 노조법 2조의 원청 책임과 노동자 인정의 내용을 제대로 담아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15일째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인데요. 이들은 광주광역시의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있어야 할 선생님들이 광주광역시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체교사 74명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대체교사들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2년 이상 고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들을 채용 거부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며 입장을 설명했지만 17일 새로운 채용 공고로 결국 실질적으로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며 모든 연령에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기름값도 되지 않는 교통비와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교사들의 고용 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과 올해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대체교사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청은 농성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보내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체교사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한파 속에서도 추위를 온몸으로 맞으며 묵묵히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 배달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한시라도 밖에 있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과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설 연휴와 기록적인 한파에도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 있었던 태풍에 전국 배달 플랫폼 노조는 플랫폼사의 배달 노동을 멈출 것과 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기상 악화에 대한 안전 대책이 잘 세워졌는지,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추위에 대한 어떤 대책보다는 라이더에게 그냥 간단한 안내 문구와 운전 조심하시라는 그 내용밖에는 사실은 없고요.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는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운송수단 변경을 허락해줘서 저희가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자연스럽게 변경해서 자동차로 이렇게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다른 어떤 복지나 그런 것보다도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2년 전 겨울 한파로 인해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도 했지만 바뀐 것이 미미하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숙소 상황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지만 조금이 변화는 있었지만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에도 이주노동자의 숙소는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육체적으로도 일이 힘들고 저녁에도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인 추위 속에도 쉬지 못하고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민주노총이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후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규제나 노동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기업이 경쟁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노동자 서민의 삶보다는 어떻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 했다면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렇게 재벌 대기업 편만 들고 노동계약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주노총은 2월 1일 결의대회에서 2023년 첫 투쟁의 포문을 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2월 1일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월 27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